첫 번째 주요 장면은 돈말론을 죽이고 샤키를 납치한 사건입니다. 나레이션에 따르면 이 사건의 단서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동시에 왕직이 웃으며 돈을 세고 있는 장면이 나온 걸로 보아 돈말론을 죽이고 샤키를 유기한 자는 왕직인 걸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록스의 적단 몰락 이후 왕직은 해적섬의 지배자였다는 겁니다. 록스의 아들인 티치가 로키포트 사건을 통해 왕직을 몰아낸 것은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라 아버지를 배신한 원수를 처단하고 록스의 유산을 되찾으려는 복수극이었을 확률이 높겠죠. 더 나아가 샤키 납치 사건에 어떠한 단서도 없다고 하였는데 이를 티치가 왕직을 몰아내고 해적섬을 차지했다는 것과 연결해본다면 왕직은 피사로의 섬섬열매 선대 능력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왕직이 섬섬열매 능력자였다면 그는 피사로처럼 해적섬 자체와 동화할 수 있습니다. 즉 섬의 벽이나 바닥을 손처럼 움직여 돈말론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샤키를 납치한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방식이라면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무기를 사용한 흔적 등 어떤 물리적 증거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단서 없는 완벽 범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왕직을 몰아내고 벌집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것은 검은 수염 해적단입니다. 즉 로키포트 사건에서 왕직을 쓰러뜨린 후 그의 섬섬 열매를 빼앗아 피사로에게 먹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39년 전 샤키의 납치 소식에 분노한 로저입니다. 1096화에서 로저가 갓벨리에 등장하며 1년이다 내가 대체 어떤 기분으로 지냈는지라고 하였는데 이 대사의 의미는 39년 전 납치된 샤키를 기다린 거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확실하게 밝혀졌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샹크스의 어머니를 만나는 갈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샹크스의 어머니가 갈링에게 호의적이라는 겁니다. 즉, 두 사람은 분명한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된 동등한 관계라는 거죠. 다시 말해 샹크스와 갈링은 강압이 아닌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갓벨리 사건 당일 인간사냥 개최 당시입니다. 당시 천룡인들은 최고 성품 샤키에 흥분하며 소리칩니다. 그리고 한 천룡인은 말하죠. 최고다 이 소머즈, 이겨서 셰퍼드 가문에 데리고 와. 또한 1096화 속 신의 계사단은 인간 사냥이 시작되며 말합니다. 맨마이어 가문의 트로피를. 이 대사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동등한 위치의 동료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셰퍼드 가문을 위해 맨마이어 가문의 라는 표현은 마치 특정 상위 가문에 대한 봉사나 헌신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천룡인이라는 단일 집단 내부에 우리가 몰랐던 복잡한 권력 구조와 계급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분명한 건 신의 계사단은 로키에게 천룡인이 될 수 있다며 로키에게 신의 계사단을 제안했던 걸로 보아 뛰어난 실력을 가진 외부 인재를 신의 계사단으로 영입하며 천룡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즉 샹크스의 어머니가 갈랭에게 동등하고 애틋하게 대했던 이유는 갈랭은 원래 천룡인이 아닌 갓벨리의 주민이었고 이들은 인간 시절에 만난 부부였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즉 갈링은 태생부터 천룡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38년 전 17살의 해군 드래곤입니다. 여기서 제가 먼저 주목할 건 드래곤 왼팔의 문양입니다. 드래곤의 얼굴에 있는 특징적인 문신 패턴이 어린 시절 그의 팔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현 시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아직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그의 어머니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 문양은 어머니로부터 계승된 혈족의 문양일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원피스의 서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한 인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나 정체성이 어머니를 통해 밝혀지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빈의 어머니 올비아, 상디의 어머니 빈스모크 소라까지 그녀들은 모두 자식의 운명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숨겨진 역사와 강력한 의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오다슴의 서사 패턴은 드래곤의 직계 가족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드래곤의 아버지 몽키디 가프와 아들 몽키디 루피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그 누구에게서도 이 독특한 문양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몽키디 가문의 상징이었다면 가문의 상징적 존재인 가프나 의지를 잇는 루피에게서 어떤 형태로든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없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남는 가능성은 드래곤의 또 다른 절반,
그의 어머니 쪽 핏줄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문양의 디자인 자체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문양은 해골이나 불꽃처럼 흔한 상징이 아닙니다. 특정 문화권의 부족 문양과 유사하죠. 즉, 이는 드래곤이 창작한 로고라기보다 멸망한 왕국이나 박해받은 부족으로부터 계승받은 문양일 가능성에 더 무게를 실어주겠죠. 만약 드래곤의 어머니가 세계정부에 의해 억압받거나 멸망한 민족의 후예라면 이 문신은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잊지 않겠다는 핏줄의 증표인 셈이죠. 즉, 드래곤은 박해받은 루나리아족, 버커니어족, 데빌족 말고 또 다른 박해받은 일족일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팔에 새겨 자신의 뿌리를 기억하다가 세상을 바꾸기로 결심한 후에는 그 억압받은 민족의 상징을 얼굴에 새김으로써 자신의 혁명이 개인적인 복수이나 민족의 해방을 위한 투쟁임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드래곤의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의, 사상 혹은 혈통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드래곤의 가방에 있던 한 숫자 5입니다. 저는 최근 토리토마가 루피의 엄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여러 가지 떡밥이 있기도 했죠.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게다가 분명한 건 토리토마가 등장한 에피소드는 루피의 상징 숫자 56이 들어간 1156화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번 1159화에 나온 드래곤의 가방에 5가 적혀 있었는데 1156화에 나온 토리토마 머리에 6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다음 주장면은 해군에게 위협당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 꼬마의 모습이 모리아와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최근 모리아의 플레임이 와노쿠니의 다이묘 가문 코즈키 모리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의 고향은 웨스트블루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코즈키의 일원이었던 그는 왜 머나먼 웨스트블루 출신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55년 전 시모츠키 코자부로와 함께 와노쿠니를 떠난 25명과 연관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즉, 코즈키 모리아의 가족이 와노쿠니를 떠나 웨스트블루에 정착한 후 그곳에서 모리아가 태어났다는 시간적 개연성이 완성되겠죠. 종합해보자면 웨스트블루 가펠리에 있던 이 꼬마가 모리아라는 겁니다. 다음 주요 장면은 자신의 플레임을 말하는 록스입니다. 자신화를 통해 그의 이름은 우리가 알던 록스디 지백이 아닌 데이비디 지백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욱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자신의 진짜 성이 데이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스스로를 록스라고 칭하며 살아왔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가 선택한 이름 록스는 여명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해석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고 페드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 포네그리프를 찾기 위해 녹스 탐험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녹스는 라틴어로 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희망을 찾는 탐험대의 이름이 절망적인 밤이었을까요? 페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이 트지 않는 밤은 없다. 여명. 즉, 녹스의 숨겨진 뜻은 여명입니다. 그런데 록스와 녹스, 발음의 유사성을 생각해보면 이는 오다스미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언어 유희임일 확률이 큽니다. 분명한 건 여명, 즉 던이라는 키워드는 원피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원피스의 원형이 된 단편 만화 로맨스 던, 그리고 원피스 1권의 제목 로맨스 던, 이는 루피의 여정 자체가 세계의 새로운 새벽을 여는 이야기임을 처음부터 암시한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계 정부가 지배하는 현재는 밤이며 여명은 이 압제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겠죠. 즉, 원피스 세계관의 최종 목표는 바로 세상에 여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데이비디 지백이라는 진짜 이름을 가진 그는 스스로를 800년의 밤을 끌내 여명의 화신으로 자처하며 록스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것이죠. 그의 방식이 비록 폭력적이었을지라도 그의 근본적인 목표는 세계의 변혁, 즉 새로운 새벽을 여는 것이었죠. 록스는 가벨리에서 패배했지만 그가 온몸으로 보여주려 했던 여명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신은 로조에게 그리고 흰수염에게 계승되었고 마침내 지금 루피의 손에서 세상을 뒤엎을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다음 주장면은 인간 사냥의 상품을 소개하는 천룡인입니다. 그런데 갓벨리 사건이 처음으로 나온 1095화에서 전룡인들의 인간 사냥 대회 상품으로 나온 보물상자는 총 6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1159화에서 오다스는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9개로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림 실수나 설정 오류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건의 핵심 아이템 개수가 바뀐 것은 오다쌤이 우리에게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 아닐까요? 즉, 오다쌤은 갑벨리라는 운명의 무대에 더 많은 인물들의 운명을 엮어넣고 이 사건의 영향력을 원피스 세계관 전체로 확장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수를 늘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갑벨리에서 쿠마가 도톰도톰 열매를 먹은 순간 쿠마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능력은 그가 평생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폭군이자 성자의 길을 걷게 만들었죠. 또한 빅맘이 갑벨리에서 물고기 열매를 손에 넣어 카이도에게 준 순간 세계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카이도는 이 힘으로 세계 최강의 생물이자 사왕이 되었고 와노쿠니를 20년간 지배하는 압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열매는 빅맘과 카이도 사이에 평생의 빚이라는 질긴 악연을 만들어 훗날 두 사왕이 동맹을 맺는 계기가 되었죠. 즉, 오다쌤이 상품을 더 늘렸다는 것은 운명의 인물을 늘리려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남겨진 7개의 운명, 그 주인은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 해군 드래곤의 열매, 갑벨리의 생존자 이반코프의 호르몬 열매, 갑벨리의 또 다른 생존자로 추정되는 모리아의 그림자 열매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다음 주제 장면은 샹크스의 어머니가 드래곤에게 두 아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이번 1159화를 통해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피가랜드 갈링은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준 여인을 무참히 공격하고 두 아들 샴록과 샹크스를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샹크스는 로제 적단이 갑벨리에서 회수한 보물상자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샹크스의 어머니가 아들을 몰래 숨겨놓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 하나로 모든 판이 뒤집혔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바로 17세의 젊은 해군 몽키디 드래곤이었습니다. 즉, 샹크스의 목숨을 구한 진짜 영웅은 드래곤이었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은 운명의 연결고리를 완성시킵니다. 시간이 흘러 그가 구했던 바로 그 소년 샹크스는 해왕류에게 자신의 팔을 내어주며 드래곤의 아들 루피를 구했죠. 또한 이 장면은 원피스 최종장의 가장 거대한 대결 구도, 혁명군과 신의 기사단의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막이기도 합니다. 현재 혁명군은 전 세계적으로 혁명의 불길을 지피며 천룡인들의 보급로를 끊는 등 세계 정부의 턱 밑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의 기사단과의 전면전을 위한 전초전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8년 전 한 여인의 비극적인 부탁 앞에서 구원을 택했던 자와 지배를 택했던 자, 그날 시작된 개인의 숙명은 38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운명의 대결을 암시하고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